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49는요 1910년대 독립운동인데, 오늘 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각각의 독립단체가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지 이걸 짝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독립의금부 대한광복회는 국내에서 비밀 결사 독립단체였고요. 경학사는 서간도, 이 두 개는 만주 지역이죠. 서전서숙 중강단은 북간도, 권업회는 연해주, 상하이는 동제사 신안청년당, 그 다음에 미주는 대한인국민회 흥사단 대조선 국민군단 숙무학교가 요게 독립단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 안 들어오는데 계속 공부하면서 이름을 보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해져서 요게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1910년도에 이 독립단체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누가 참여를 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1920년, 30년, 40년대에 독립운동하고 안 헷갈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거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헷갈리지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핵심 48에서 이 무단 통치 시기에 어떻게 우리 민족이 탄압을 당했는지, 그 다음에 일본 놈들이 어떻게 우리를 경제 수탈을 해갔는지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핵심 49 오늘은 1910년대 독립운동이니까 무단 통치 기간인 1910년부터 19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무단 통치 기간의 독립운동을 볼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이 내용하고 비슷한 게 문화 통치 기간에도, 민족 말살 통치 기간에도 우리 독립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핵심 49부터 핵심 52, 핵심 56, 요 셋이 각 시대의 독립운동과 무장투쟁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보세요.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자, 일단 오늘 배울 핵심 49에서 1910년대 독립운동은 시험 문제 뭐가 중요하냐면, 각각의 국내에서 만주 중에서도 만주의 북간도, 만주 서간도에서 활약하던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연해주에서 활약하던 독립단체, 상하이, 미주에서 그 활약하는 단체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느냐가 문제예요. 오늘 핵심 49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920년대 이제 우리가 핵심 52에서 배울 이때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핵심 56에서는 뭐 여러 개 있는데 한국 광복군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아셨죠? 뭐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각각의 시간이 되면 제가 짚어 드릴 거고, 핵심 49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지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거를. 자, 그래서 일단 좀 프리뷰를 좀 먼저 하고 가면, 국내에서 활동하던 단체가 있었어요. 저 이름은 제가 나중에 우리가 외우면 되니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여기 한반도에서 활동했구나. 이렇게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서간도, 만주 중에서 서간도와 북간도,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 이쪽 러시아 쪽, 이제 보면 서간도하고 북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강이 있는데, 여기 서쪽이 만주를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요 백두산 기준으로 여기 서쪽, 요 강 왼쪽이 서간도예요. 그럼 서간도에 있었던 게 경학사구나. 그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이 북간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쪽 백두산, 여기가 북간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연해주죠. 연해주. 그래서 연해주 각각 거기서 활약했다. 그 다음에 상하이는 어떻습니까? 상하이는 여기지, 여기 상하이. 그러니까 상하이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거 지도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오래 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어디쯤 위치인지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있죠? 일단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요쪽 만주하고 연해주 지방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위치를 알아야지 더 오래 갑니다, 기억에. 봐봐요. 여기 지금 백두산
오른쪽에 북간도 쪽이 중강당 서전서숙이라고 북간도 쪽이고, 왼쪽에 요 삼원보, 요 삼원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죠. 신민회 배울 때 요 경학사가 삼원보에 있는 경학사가 서간도예요. 연해주는 여기가 블라디보스톡인데 여기는 권어패, 요 기억하시죠? 이따가 한 번씩 또 지도는 볼게요. 왜냐면 이게 어디쯤에 있는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오래가.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에는 지도가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니까 위치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지만 어딘지 알면은 기억이 더 오래가.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서 205페이지 펴 보자고요. 자, 먼저 국내 독립운동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한일병합 전에 의병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애국개몽 운동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의병 운동은 대토벌 작전으로 많이 쇠퇴해졌고, 그 다음에 개몽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개몽 운동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신민회가 백오인 사건을 해산하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탄압을 받습니다. 의병이나 개몽 운동이나, 그러니까 감시와 탄압을 받으니까 어떻게, 그렇지, 비밀 결사의 형태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내는. 그래서 자, 두 단체가 나오는데 하나는 독립의군부, 자, 이름 다 알아야 돼요.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나오는데, 자, 주의해야 돼. 둘 다 지금 이제 앞으로 내용을 배울 건데,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다? 아, 이거 국내에서 활동하는 단체였구나. 이걸 알아야 돼.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국내에. 자, 요거는 독립의군부는 밑줄 보세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임병찬에 의해서 임병찬. 고종이 임병찬한테 독립군을 좀 만들어 봐 라고 밀지를 보내서 만든 거예요, 임병찬.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밀지를 받아서 조직한 단체니까 어떻게, 그렇죠, 공화정이 아니란 말이야. 복벽주의라 그래가지고, 복벽주의가 요게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왕을 세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주제로 복귀를 목표로 해서, 자, 밑줄, 의병 전쟁을 계획을 했습니다. 의병들을 다시 다 끌어모으는 거야. 정미의병에서 한번 해산돼서 이제 의병들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의병 전쟁 계획 밑줄. 자, 그 다음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총독하고 각 나라의 공사에 이제 보내가지고 국권을 다시 반환해 달라. 을사늑약이나 이런 건 무효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임병찬을 비롯한 지도부가 모두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립의군부 내용 알아야 돼요. 사람도 알아야 돼. 자, 임병찬 알아야 되고, 고종의 밀지를 받은 임병찬이 만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공화정이 아니라 복벽주의였습니다. 왕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복벽주의. 그 다음에 요거 알아야지. 국권 반환 요구서 제출. 근데 실패했어. 의병 전쟁을 계획했다. 다 나옵니다. 이 독립의군부에 대한 내용은 요거 다 나와. 요거 의병 전쟁, 자, 깨끗하게. 일단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임병찬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의병 전쟁 계획. 요거, 그 다음에 복벽주의, 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어. 끝. 요거 독립의군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광복회는 사람 이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요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이었죠.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이었는데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이야. 박상진 동그라미. 이름 알아야 돼. 박상진. 그래서 대구에서, 자, 풍기광복단 몰라도 돼요. 이런 이름까지는 몰라도 돼. 이제 단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단체 하나 지금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면 되냐면, 아, 대한광복회 박상진이 의병 계열과 애국개몽 운동 계열을 통합해서 조직된 이제 항일 비밀 결사를 만들었어. 그게 대한광복회예요. 박상진 하면 대한광복회. 아, 의병 계열과 그 다음에 애국개몽 운동 계열을 다 모아가지고 단체를 하나 만들었구나. 근데 이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입니다. 공화정. 그러니까 복벽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에 두 대표적인 단체가 있었는데 하나는 복벽주의가, 하나는 공화정이라고요. 자, 그래서 공화정 체제를 목표로 했고, 어떤 일들을 했냐면 친일 부호를 처단하고, 친일파, 그런 애들, 그 친일 일본 놈들이 이
대지주라던가 이런 부자들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포섭을 했죠. 그러니까 친일 부모들을 처단하고 독립군 양성을 위한 군자금을 모금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활동보다 누가 박상진이 대한광복회를 조직을 했어요. 어디서? 국내에서. 이게 중요해요. 국내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국내 이건 보자고요. 국내는 독립의군부하고 대한광복회.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를 내세운 임병찬, 공화정을 내세운 박상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서간도 볼 차례는 서간도 쪽을 볼 겁니다. 서간도. 자, 그러면 이 교재 다시 205페이지로 돌아와서 자, 국외 독립운동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서간도예요. 서간도의 요 3원보는 우리가 신민회 있죠. 신민회. 그래서 보세요. 요 3원보가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지만 어딨냐면 요 서간도 쪽 여기 있어요. 여기가 3원보예요. 자, 그래서 3원보는 서간도에 세워진 독립운동 기지인데 여기에 누가 세웠어? 그렇죠. 우리 신민의 인사들이 세웠죠. 신민의 인사들이 국내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외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 서간도 지역에 양기탁, 이회영, 이시영, 이동용 등이 설립한 한인 자체 단체예요. 요거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양기탁, 이회영 정도 알아두셔야 돼. 다 4명 다 알면 좋은데 4명 다 알면 좋은데 이 사람 이름까지 다 외우는 게 무리거든요. 자, 외워야 돼. 특히 이 이회영은 최고 부자라 그랬죠. 그 조선 최고의 갑부였는데 재산을 다 처분하고 6형제가 다 여기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삼원보의 경학사를 설립할 때 한국에 있는 그 독립지사들 가족까지 싹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에 다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인 마을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생산활동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생산활동도 하고 교육기관도 만들어서 독립군을 양성하자.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원보의 뭐라고요? 경학사. 반드시 알아야 돼. 경학사. 그래서 요 경학사는 이 그 한인들이 모여 있는, 그죠? 한인들이 모여 있는 그 촌의 자치단체고 여기에서 지은 학교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신흥강습소예요. 신흥강습소. 여기서 뭐야? 자, 밑줄.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신흥강습소, 경학사는 신흥강습소를 설립을 합니다. 근데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져요. 한 생각해보세요. 나라 잃은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그것도 남의 땅 만주에서 저렇게 마을을 건설하고 사는데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래서 이 경학사가 처음엔 경학사에서 그 다음엔 부민단으로 뭐 이름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어요. 그 다음에 한족회로, 그 다음에 한족회가 설호군 정서로 이렇게 개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1919년쯤에 설호군 정서로 되고, 이 설호군 정서가 요 신흥강습소, 그러니까 이 사실 설호군 정서의 뿌리를 따지고 가보면 이 경학사가 뿌리죠. 그래서 이 경학사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설호군 정서가 신흥강습소를 신흥무관학교로 개편했어요. 신흥무관학교가 더 잘 나와, 여기. 그래서 아무튼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거 4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뭐만 외우냐면 경학사만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경학사. 나머지 중간에 있는 2개는 잘 몰라도 되는데 설호군 정서쯤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마주칠 겁니다. 요 설호군 정서. 자, 요 설호군 정서는 임시정부 산하로 들어가게 돼요. 임시정부 산하로.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삼원보의 경학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민의 인사들이 가서 만들었어. 신민의 인사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해외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 독립 인사들과 그 가족들
일가 가족들 싹 데리고 가가지고 요거 삼원보에서 만들었는데 경학사를 처음에 만들고 이 경학사는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죠. 독립군을 양성할 학교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나중에는 서로군정서가 됐는데 서로군정서가 신흥 강습소를 신흥 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꾸더라.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 자, 그래서 요거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앞에 여러분들 신민회하고 좀 연관을 해야 돼요. 신민회가 국내에 있을 때 대성학교, 오산학교, 태극서관 뭐 이런 거 만들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신민회 인사들이 서간도 삼원보에 경학사를 만들었고 이때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어. 근데 경학사가 부민단 한 좋게 서로군정서로 바뀌면서 서로군정서가 이 신흥 강습소를 신흥 무관학교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 경학사하고 신흥 무관학교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네. 그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럼 경학사가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다. 뭐 그래도 되고 경학사 신민회 인사들이 주축이 된 경학사가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는데 후에 신흥 무관학교가 되었다. 뭐 이래도 다 맞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자, 이게 서간도의 서간도 삼원보에 있던 경학사입니다. 경학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쉽죠? 요거 쉬워. 요거 되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 북간도 쪽을 보자고요. 북간도는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먼저 서전서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강단이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봐야 돼요. 자, 북간도에서의 독립운동은 서전서숙과 중강단을 아셔야 되는데 이 서전서숙은 서전이라는 곳이 그 지명 이름입니다. 서전평야에 세워진 서숙이 학당이란 뜻이야. 그냥 서전평야에 세워진 학교란 뜻인데 자, 누가 세웠냐면 이상솔 동그라미. 이상솔 누굽니까? 헤이그 특사 아니에요. 헤이그 특사. 그 중에 그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이셨죠. 그래서 이상설이 북간도 용정의 민족 교육을 위해서 서전서숙을 설립했습니다. 연도 보세요. 이게 1906년이야. 한일병합 이전인데 이 서전서숙이 이 이상설이 교장으로 있다가 고종의 특명으로 헤이그 특사로 가죠. 그래서 또 뭐 이렇게 탄압도 있고 그래가지고 1년도 채 못 돼서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 서전서숙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이 서전서숙이 어떤 단순한 신식 교육만 가리킨 게 아니라 항일 운동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전서숙이.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이상설의 서전서숙 위치 한번 볼까요? 위치를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요. 서전서숙. 여기. 서전서숙이 여기 있다. 여기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지금 북간도 쪽이죠. 북간도 쪽. 중강단하고 서전서숙은. 자, 그래서 서전서숙 교장으로 있다가 이상설이 헤이그 특사로 갔어요. 근데 헤이그 특사 때문에 고종이 퇴위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편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도중에 고종이 퇴위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연해주로 이동을 해서 권업회, 이따 권업회도 굉장히 중요한데 연해주에서 권업회를 조직을 합니다. 헤이그 특사 이상설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사실 이 서전서숙은 이 교육 기관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상설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서전서숙은. 그 다음에 중강단을 볼게요. 중강단은 요거는 당군을 숭배하는 대종교가 뭐냐면 요게 오적 을사오적 암살을 하려는 나철 있죠. 나철을 중심으로 해서 오기오도 거기 들어갔습니다만 나철 오기오 있었는데 여기서 단군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 조직을 하나 세워요. 그런데 이제 요 중강단은 그러니까 이 나철 오기오가 만든 요 대종교의 만주 지부 정도 되는 거예요. 만주 지부. 그래서 여기서 중강단 하면은 대종교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종교 신자들이 서일 동그라미 이름도 알아야 돼요. 서일. 나중에 뒤에 또 나와요. 서일 하면 중강단. 그래서 서일을 단장으로 해서 북간도 왕청에 세운 항일 무장 단체입니다. 근데 이 중강단은 왜 중요하냐면 대종교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우리 시험에도 잘 나와서 중요하고
요 중강단이 나중에 북로군 정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북로군 정서가 누가 하냐면 김자진이 북로군 정서에 참여되면서 중강단이 북로군 정서로 확대 개편돼. 근데 이 북로군 정서의 김자진 장군 바로 1920년대에 청산리 대첩의 청산리 대첩을 이끄는 게 바로 이 북로군 정서인데, 그때 이 중강단이 북로군 정서의 전신이기 때문에 여기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중강단과 서전서수. 그래서 이 중강단이 북로군 정서로 확대 개편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래서 어떻게 청산리 전투까지 이게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 이름 알아야 돼. 사람 이름. 대종교하고 관련. 자, 그래서 다시 중강단은 일단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북간도에 있죠. 대종교하고 관련돼 있고 사람 이름 서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북로군 정서, 여기 그 북로군 정서가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바로 자, 그 주역입니다. 요게 뭐다? 북간도예요. 북간도. 그래서 우리 아까 요 봐봐요. 북간도는 요 두 개, 서전서숙, 중강단 두 개 알면 되죠. 자, 이제 연해주 볼게요. 연해주. 자, 연해주는 권업회. 이거 중요합니다. 이를 권한다는 의미지만 사실은 항일 독립단체죠. 이름만 저렇게 일부러 지어놨어요. 자, 그래서 권업회는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도시에 한인들이 모여 사는 신안촌에 조직이 된 한인 자치단체인데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이쯤 있어요. 이쯤. 자, 그래서 지도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냥 한번 더 잘 외우시라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설 동그라미. 이상설 누구야? 헤이그 특사하면서 북간도의 서전서숙이 교장이었다가 그 고종의 명을 받아가지고 헤이그 특사로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고종이 퇴위됐다는 걸 알고 나서 연해주로 와서 권업회 만들었다 그랬죠. 이 권업회. 근데 여기 보면 앞으로 이제 이런 단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단체들에 제가 뭐 이상설 등이라고 한 사람만 우리가 사실은 이 단체를 만들 때 중요한 독립운동가가 여러 명 있었죠. 여러 명 있겠지만 제가 시험에 한 사람 외우기도 벅차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독립운동가 한 분만 선별해서 제가 여기 적어 놓는 거예요. 사실 여기 권업회에는 뭐 그 우리 광무개혁 때 간도 관리사로 갔던 이범윤도 있었고 최재형도 있었고 뭐 중요한 분들이 많지만 한 사람만 알자고요.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치명적인 사람. 이상설 아무튼. 자, 그래서 중요한 거죠. 밑줄. 권업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여기서 밑줄 신채호 등이 권업회 기관지로, 그러니까 이 권업신문은 권업회 기관지예요. 권업신문을 발행했다. 여기 신채호 나오는데 요 신채호는 뒤에 상하이의 동제사 임시정부에 계속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의 단체,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여러 단체를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서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한 단체에 나오지 않고 계속 중복돼서 나옵니다.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떤 취미 활동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당구를 치고 싶다 그러면 뭐 오프라인 동아리 하나, 온라인 동아리 하나 따로따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정보를 모으죠. 그런 것처럼 이 독립운동가 분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의욕을 갖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서 이제 중복된 이름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거 보세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권업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밑줄, 우리나라 최초의 망명 정부인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 네모, 대한광복부 정부 수립, 아까 이 권업신문. 그래서 요 대한광복군 정부는 최초의 망명 정부예요. 최초의 망명 정부고, 그 다음에 밑줄 보세요. 이상설이 정통령, 이동희가 부통령. 이동희 또 나오죠? 자, 이동희. 신민의 인사였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대한광복군 정부가 금방 해체가 됐지만 임시정부 탄생의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왜 해체가 됐냐면 원래 일본 놈들하고 러시아하고 러일 전쟁에서 붙었죠. 그래서 사이가 되게 안 좋다가 1차 대전 이후에 서로 화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일본과 손잡은 러시아가 건어패를 탄압을 해서 건어패가 해산되니까 대한광복군 정부도 해산을 하게 돼요. 금방 해산이 됩니다. 요거.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 봐야 돼요. 요 건어패의 중요한 내용은 이상설이 조직을 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위치예요. 연해주. 그 다음에 신문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최초의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 정부도 수립했죠. 정통령 이상설, 부통령 이동희, 그 다음에 금방 해산을 했다. 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요거 권오패는. 그 다음에 연해주에서 또 신문이 하나 발행이 되는데 해조신문이에요. 해조신문. 요거는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순한글로 된 신문인데 요게 연해주에서 발행된, 그러니까 최초의 해외 한인 신문이에요. 요게. 그래서 을사늑약 이후에 발행이 됐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오답에 나오니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이. 자,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은 동제사가 중요한데요. 이 동제사의 인물들이 주축이 돼서 신한청년당을 만들고요. 이 신한청년당의 인물들이 주축이 돼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해 임시정부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이 동제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제사는 제가 여기다가 신규식, 박은식 등이 상하이에 조직한 비밀 결사 단체라 그러는데 더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둘 말고. 그래서 이 동제사의 주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 신규식, 박은식, 김규식, 신채호, 조소왕, 여운형.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해야 될 그런 독립운동가입니다.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계속 나와요. 계속 봐야 돼,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자, 근데 이 동제사의 인원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대동단결 선언을 하는데, 이 대동단결 선언은 동제사에서 한 게 아니라 사실 뭐 대종교의 뭐 거기 단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했어요. 근데 주축이 된 건 동제사의 단원들이에요. 이 대동단결 선언이란 게 뭐냐면 김규식, 신채호, 조소왕 등은 신한청년당이 만들어지기 1년 전에, 신한청년당 아까 요 동제사가 주축이 돼서 신한청년당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신한청년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동단결 선언이란 걸 했는데 공화정 동그라미, 공화정을 기초로 하는 임시정부를 수립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따가 기출문제에서 만나보겠지만 대동단결 선언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자, 이 기출문제에서 이따 볼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선언문은 상하이에서 신규식, 신채호, 조소왕 등 14인의 명의로 발표된 대동단결 선언인데 융희 황제가 순종입니다. 삼보를 포기한, 삼보가 뭐냐면 토지인민정치예요. 삼보를 포기한 경술년이니까 경술국치 1910년 한일 병합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 고종의 아들인 순종이 이제 나라를 일본한테 넘긴 다음부터 그 주권이 소멸되거나 뭐 일본 놈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주권은 우리 국민들한테 온다. 즉 공화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황제권이 소멸한 때가 즉 민권 발생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 주권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일본 놈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해외에서부터 이제 걔네들 몰아내야 되죠. 뭐 그런 내용들로 된 게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그래서 공화정을 기초로 하는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했어요. 요 대동단결 선언에서부터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신한청년당을 보면은, 자, 여운형 동그라미. 여운형을 당수로 동제사의 단원을 주축으로 밑줄, 동제사의 단원을 주축으로 설립해서 활발한 외교 활동을 하는데, 자, 여기 위치가 지금 상하이죠. 상하이는 그때 당시에 외국 열강들의 그 조계지, 그러니까 조계지가 다 있었어요. 뭐 영국, 프랑스, 뭐 각국의 나라들에 다 조계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온갖 공사관이나 그런 게 다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교하기가 제일 좋은 국제도시가 상하이였어요. 상하이. 그러니까 활발한 외교 활동을 하죠. 그리고 요거 별표, 독립청원서 제출. 자, 이 독립청원서 제출은 파리 강화회의가 1919년에 열려요. 근데 이
이전에 1918년에 윌슨 대통령 있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그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합니다. 그럼 민족 자결주의는 뭐냐면 식민지의 주권과 자결권을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한 줄기 빛이 없겠지. 지금 일본 식민지가 됐는데 식민지의 주권과 자치권을 보장한다고 하니까 이 파리 강화 회의는 뭐 왜 열리냐면 미국을 포함한 이제 다른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앞으로 패전국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그거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나라한테 매우 실망스럽게도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죠. 그러면 민족 자결은 패전국의 식민지들이나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전국들은 식민지를 다 이렇게 포기해야 됐어요. 근데 일본은 패전국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 윌슨 민족 자결주의는 식민지의 자결권, 자치권을 보장해야 돼. 단 패전국 너희들만, 승전국 식민지는 우리가 그대로 갖는다. 그거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때 자 보자. 그럼 이 파리 강화회의는 왜 갔냐면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다 거기 모일 거 아닙니까? 그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 파견이 돼가지고 어떻게 독립청원서를 요 파리에서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독립청원서를 누가? 김규식 동그라미 별표. 김규식이 요거를 대표로 해서 요거를 요구하러 내려갔습니다. 독립청원서를 파리 강화에 다 알아야 돼. 요거. 요 얘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도 이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김구가 나중에 신한청년단으로 합류해서 가지고 신한청년당을 중심으로 상하이 임시정부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동제사로부터 신한청년당에서 이게 상하이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요 동제사 인원이 주축이 돼서 대동단결 선언을 하면서 공화정을 주장하며 임시정부의 수립을 준비를 이미 했었어요. 그러면서 신한청년당에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여운형을 당수로 해가지고 신한청년당을 만들면서 김규식이 독립청원서를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했어요. 뭐의 고무가 됐어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고무가 돼가지고 이걸 내려갔었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구 등이 합류하면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탄생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제 상하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주 지역을 볼게요. 미주 지역은 그냥 외워야 됩니다. 뭐 내용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일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보자. 샌프란시스코에 대한인 국민회, 이름 외우세요. 대한인 국민회는 장인한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저격을 했죠. 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밑줄 이승만, 안창호, 박용만 등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한 단체예요. 그래서 외교 활동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흥사단 동그라미. 흥사단은 안창호. 신민회가 해산단 다음에 안창호가 미국에 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창호 여기 대한인 국민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 여러 협회에 의욕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조선 국민군단, 요거는 어디냐면 하와이 동그라미, 하와이. 박용만 동그라미. 박용만 여기 있었잖아, 박용만. 대한인 국민회에서. 자, 여기 안창호는 흥사단, 여기. 자, 사람 이름 다 알아놔야 돼. 이게 되게 단순하게 나와, 미주 지역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단체로 군사훈련을 실시한 무장투쟁을 준비했어요. 자, 밑줄. 군사훈련을 실시했어. 무장투쟁을 준비. 외교가 아니라 이건 지금 어떻게 군인들을 양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가 1902년부터 이제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들이 이민을 떠나서 많은 한국인 이민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게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사탕수수 막 이렇게 나와. 사탕수수에서 하와이 나오면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 알아야 돼. 오케이. 자, 이거는 단순하게밖에 안 물어봅니다. 미주 지역은. 자, 그 다음에 승무학교. 요것도 시험 매우 잘 나와. 승무학교는
멕시코 교민들이 만들었다.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뭐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멕시코는 숙무학교,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멕시코의 숙무학교 딱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핵심 49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독립단체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누가 관여가 됐었는지 좀 중복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한 사람 정도는 꼭 알아놔야 됩니다. 포인트 보자고요. 자, 포인트. 국내에는 임병찬, 고종의 밀지를 받은 임병찬의 독립의금부, 박상진의 대한광복회, 공화정제, 요건 복벽주의였죠. 그 다음에 서간도 경학사, 요거는 서간도 삼원보의 신민의 인사, 양기탁, 이회영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경학사. 그래서 신흥 강습소를 만들죠. 근데 이 경학사가 부민당과 한족회와 그 다음에 서로군정서가 되면서 요 신흥 강습소도 신흥 무관학교로 바뀌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북간도 이상설의 서전서숙, 중강단은 대종교, 서일, 중강단. 그 다음에 권업회는 이상설이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에 요거를 세웠죠. 그래가지고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웁니다. 여기 연해주에 그것도 기억하시고, 상하이는 동제사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신한청년단. 그래서 요 신한청년단이 임시정부가 되는 거예요. 임시정부의 모태가 됩니다. 요게 다른 임시정부들하고 이제 합쳐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주는 대한인 국민회, 요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둘 다. 요 대한인 국민회엔 이승만, 안창호는 흥사단, 그 다음에 박용만까지, 박용만은 대조선 국민군단, 숙무학교는 멕시코에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보겠지만, 여기에 한인 회장이었던 이근영이 설립한 거예요. 사실 요 숙무학교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체들이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풀어보러 가자고요.